부정평가 2위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건희 여사. 예. 최근에 이제 창원지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고발을 했습니다. 결국엔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,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건데,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최근에는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왔다가 명태균 씨로 갔다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왔다 갔다 막 하다가 민주당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. 아이 지금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다. 이런 고발장인 거죠. 이 명태균 리스트에 걸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예. 이 국민의힘의 미래 주자들 한동훈 빼놓고 지금 다 걸려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오세훈, 뭐 홍준표 해가면서 다 걸려가 있단 예. 말이에요.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는 오세훈과 나경원이 그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대결을 하고 있었잖아요. 2021년 경선. 예.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명태균이 거물입에 김종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가서 오세훈 편에 서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. 네, 김종인 위원장은 놓고는 갔는데 안 봤다. 예. 문제는 그런데 드디어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뭐 홍준표 당시 후보 간에 이제 내부 경선 때 또 명태균이 개입을 했다는데 이건 내가 민주당이 이번에 그래서 창원지검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건 좀 오버하는 겁니다. 뭔가 하면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한 여론조사, 그것도 미공표 13개를 이제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미공표가 어떤 영향을 미쳤겠어요?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. 미공표니까. 문제는요.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서 한 여론조사에 이 언론도 그리고 일반 대중도 그렇게 큰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. 예, 근데 그게 왜- 아마 영향을 예. 미치다 크면 예. 윤석열 후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사실 그게 국민의힘 내부 결정을 하는데 예. 어떤 그 자료를 써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. 다만 여론조사를 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예. 스포트를 해줬을 뿐이다. 이 얘기란 말이에요. 근데 계속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긴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를 했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 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실제로 돈까지 입금한단 말이죠. 김모 씨, 예, 그리고 이제 김한정 회장. 오세훈에 대한 여론조사 때문에 처음에는 뭐 3,3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러는데 예. 그게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는 실무자 그 사람은 이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도 했습니다. 이 회계 담당자를 했죠. 강혜경 씨. 예, 강혜경, 강혜경이죠. 예. 이 강혜경이 한 말로는 1억여 원을 받았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오세훈이 후원자가 1억여 원을 넣었다는 걸 오세훈이 또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나는 좀 의아해요.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. 어떻든 그 제주도의 서귀포 옆에 있는 별장에서 뭐 모임까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 후원자 회장의 예. 별장이라고 알려진. 예. 그런데 어쨌든 이 명태균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너무 흙탕물을 많이 일으켜 놨어요. 그래서 세인들이 관심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창원지검에 고발을 하긴 했는데 원래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이름이 그렇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이에요. 그 사건이 사건명입니다. 예.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구속이 된 사람이 그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예. 그리고 지금 참고인들 벌써 이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뭐 강혜경을 비롯해서 연관된 사람들 다 벌써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명태균의 엉터리 여론조사, 조작을 한 여론조사, 가령 이게 뭐 1,100명밖에 이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1,300 몇십 명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예. 포장을 해서 그 짜깁기를 해갖고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예. 이걸 써먹었다. 그런데 그 써먹은 것이 가령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그 결정적인 이게 사유로 쓰였다거나 아니면 공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. 아직까지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돼가지고 뭐 신문에 크게 난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많이 했을까? 그 문점은 남습니다. 예,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사실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게 우리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런 풍량계에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. 예. 그런데 한국의 보통 그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면접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MBS 조사했잖아요. 케이스터디 리서치라든가 엠브레이크 퍼블릭 전 변호사님? 이런 기관. 그다음에 알겠습니다. 옛날에 전통적인
RNR 예. 그 뭐 이런 데서 하는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다 늘 알려져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공표가 되고 영향을 알겠습니다. 미칩니다. 이 얘기를 저희가 길게 하면 뒷뉴스를 저희가 아니 못 미래한국연구소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? 없잖아요. PNR 여론조사와 함께했던 사실은 PNR도 그때 예. 유명한 거지. 그렇죠. 미래한국 여론 그쪽은 아닌 거죠. 알겠습니다. 최근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 잠시 했고 요 얘기는 아마 한동훈 대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더 깊게 예. 나누게 될 테고 최근에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서울대에서도 지금 교수 연구자들 포함해서 한 500명쯤 시국 선언했다고 하고 천주교 사재단이 1,400명이 넘게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. 여기 최고위직 대주교까지 포함됐더라고요. 예. 저는 이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천주교, 뭐 천주교든 불교든 가령 그 신부들이 이 어떤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일 때, 가령 뭐 아돌프 히틀러 같은 자가 나타나서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예. 사회를 완전히 억압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때는 이 종교인들도 나와서 저항을 해야 되겠죠.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. 지금 여야가 극도로 그 대립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깨놓고 말을 할게요. 지금 이 사태가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?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은 이재명의 1인 정당과 비슷합니다. 그 이재명은 지금 공직선거법상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사실은 생명줄이 간당간당 거리는 사람이에요. 예. 이번에 위진교사는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그 항소심도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은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. 과거 조국처럼 윤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리자. 처음에는 조국이 그랬죠. 3년은 길다 이랬는데 나중에 석 달은 길다 이러죠. 맞아요. 3년은 예. 길다 이러죠. 예. 끌어내려서 국정 혼란을 일으켜야만 자기들에게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. 며칠 전에 이석연이라는 전에 법제시장을 지낸 보수인사. 한때는 우리 보수인사였어요. 예. 이분이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지금 임기를 단축해가지고 임기 2년 반 남았는데 1년 단축해서 1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거국 내각 만들어서 모두 거국 내각에 위임을 해서 위임을 하도록 해야만 윤 대통령에게 그나마 살아날 기회가 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임기 짧게 하고 지금 명예퇴진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항복하고 예. 항복하고 내려오라 이 얘기예요. 그런 얘기죠. 나는 그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이게 뭐 하는 짓이냐.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. 예. 그래서 밥 먹읍시다. 이래서 어제 같이 여의도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또 그 기자들 쓰는 리포트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. 그 이석연 전 법제시장이 아니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어요?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이게 내가 마지막이 지금. 됐으면 좋겠다. 예. 이재명 대표 그 기억이 그러니까 나네요. 예. 내가 그 확실히 정치보복하지 않겠다. 마치 자기 자신이 무슨 DJ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